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복지론 10장 지역사회복지 물적 자원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강의가 좀 작게 들린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 제가 컴퓨터에서 제 컴퓨터 음량을 조절을 해서 들어보면 제 컴퓨터에서는 음량이 크게 들려서 기계마다 호환이 조금 다른 건지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상 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10장을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공동모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모금의 기본 개념 첫 번째, 공동모금의 정의입니다.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주민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구조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 공동모금 제도입니다. 공동모금은 모두를 위한 한 번의 모금의 원리에 기초를 하여서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원화된 체계를 통해서 기부금품을 널리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모금의 주요 목적은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기부금을 통한 민간사회복지의 재원 조성에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부금을 통해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부여를 하여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촉진을 시키고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과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복지 정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공동모금 활동을 통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효과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상부상조 정신과 참여 정신을 고양을 하고 복지의식을 고취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모금 활동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금 활동을 통해서 효과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부금을 통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재정 운용에 안정성을 부여를 하여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이 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정진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사업의 여러 학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모금의 기본적인 이념을 살펴보면 공동모금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서 확인을 하였듯이 최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로 공동모금 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지역복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이타주의로 상호부조와 달리 일정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타주의가 자선활동과 박애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인도주의로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서 인류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상인 인도주의는 실질적으로는 인종, 국적, 종교를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인도주의의 이념은
민간사회복지 부분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동기금의 기본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사회적 연대감으로 빈곤이나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적 협력 행위이며 공동체 생존의 바탕이 되는 사회적 연대는 지역사회의 결속의 바탕이 됩니다. 다섯째는 평등으로서 공동모금 활동을 통하여 모금된 재원은 배분 계획과 절차에 의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권리나 의무나 자격 등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행동을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로 모든 개인이 언제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사회정의를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순수 민간자원의 사회복지운동인 공동모금은 여러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봉사활동으로서의 민간운동의 특성을 띈다는 점입니다. 사회 구성원인 주민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입장에서 기부하는 기부금을 민간복지 부분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민간활동으로서의 특색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연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자주적인 봉사활동으로서 전개가 되는 중요한 민간복지 활동입니다. 둘째는 지역사회를 중심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 정신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사업이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단위로 지역 주민에 의해서 설립이 된 지역 공동모금에는 거주자가 기부자가 되는 동시에 그 지역사회에 있는 수혜자가 바로 지역 주민이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참여와 동원을 통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지역사회의 복지 정진을 도모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효율성을 높이고 모금을 일원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부자의 기부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하여 모금을 일원화하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동모금회가 기부자를 대신하여서 면밀한 조사에 적정한 평가를 통해서 배분을 함으로써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모금이나 관리나 배분을 일원하여서 통합적인 조정을 함으로써 시간이나 경비, 노력 등을 절약할 수 있어서 통합적인 조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을 배분받는 시설, 단체에 개별 모금을 단순히 금지를 하여서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모금의 필요를 없애는 것이 공동모금의 등장 배경임을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넷째, 공개성, 공표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모금 실시에 앞서서 각 회원시설 및 단체들로부터 신청된 필요액을 심사를 하여서 배분 계획을 세우고 모금 목표액을 결정합니다. 이 내용을 공포함으로써 기부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액에 관한 이해를 구하고
동시에 모금 결과 그 모금액의 사용 내역은 물론이고 기부금의 배분이 종료가 된 후에도 그 결과를 포함하여서 모든 관련 내용을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전국적인 협조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모금 제도는 지역성을 특성으로 하지만 전국적으로 일제히 전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로 전략할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과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자발적인 활동을 상호 협조하여 전개할 때 사회연대 정신 고양이라는 사명을 이룩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의 의의와 필요성입니다. 공동모금은 무분별한 자선사업의 난립을 막고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의 모금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원봉사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거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을 하여서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거나 담당하기 꺼리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면서 공익적인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의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합리적인 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 재원의 조성이라는 필요성이 있는 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합리적 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 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공동모금 운동은 모금 활동의 일원화를 통해서 시간이나 노력, 경비를 전략하고 여러가지 낭비와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사회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 상부상조 정신을 고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 운동은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타주의나 인도주의나 사회적인 연대의식 등을 발전시키고 이를 결집시켜서 상부상조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를 확대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모금 운동의 공개성이나 투명성의 특성을 토대로 모금 및 배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진을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공동모금회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미, 유럽이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등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모금은 영국에서 시작을 하여서 미국에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1873년 영국 리버풀시 유력인사들이 기부금 모집의 중복과 강제적인 권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기부금을 적립하여서 자신단체를 구성한 것이 공동모금의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1987년 미국의 덴버시 자원 조직 협회에서 23개 회원기관 중에 15개 기관이 무분별한 자선운동을 탈피하고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모금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까지 재정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자선기관들을 돕기 위해서 110개의 시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공동모금 명칭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18년 커뮤니티 체스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였고 1949년 유나이티드 펀드 그리고 1963년 유나이티드 웨이 그리고 1970년 1970년 유나이티드 웨이 더 아메리스로 개칭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는 하나의 민간복지기관으로서 전국적인 조직의 유무에 따라 연맹형과 중앙집중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민간 조직이지만 정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체 구조 측면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의 유무를 기준으로 전국 조직이 있는 경우와 일부 지역에만 조직이 있는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전국 조직이 있는 경우는 연맹형과 중앙집권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연맹형은 전국 연맹이 지역 공동모금회와 상호 연락하면서 업무를 조절을 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유형이며 중앙집권형은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괄 운영하는 체제로 지역 공동모금회는 중앙공동모금회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활동을 전개를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잠시 살펴보면 연맹형에 대한 장점은 지역 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살리고 있으며 전국적인 공동모금 활동 보조를 취함으로써 공동모금 캠페인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지나치게 지역사회를 강조하여서 에고이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집권형은 각 지역의 공동모금회의 전국적인 협조 및 효율성과 일원화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전국 일원화와 효율성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네, 공동모금의 조직 구조입니다. 자체 구조의 각 유형에 상황하는 조직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맹형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캐나다, 필리핀, 남아프리카, 영국, 요르단입니다. 중앙집권형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벨기에, 자메이카, 태국,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일부 지역에만 조직이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인도, 베네수엘라, 버진군도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의 성인 허가 등 통제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자율형과 정부 주도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형과 정부 주도형을 표로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247페이지입니다. 정부의 기능은 자율형은 공동모금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관련 법의 제정을 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모금의 기능은 모금을 하고 운영을 하고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장점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확보를 합니다. 단점으로는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인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하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을 채택한 나라로는 미국과 한국, 호주,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인도, 벨기에 등이 채택을 한 국가들입니다. 정부가 주도를 하는 형은 기능으로는 재정적인 것을 지원을 하고 세제상 혜택을 합니다. 모금활동의 승인과 허가를 하며 모금의 운영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기능으로는 공공복지에 대해서 보완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능률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점은 또 민간활동이 위축이 될 수가 있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주도형을 채택한 국가로는 일본, 대만, 필리핀, 자메이카 등이 이렇게 정부 주도형을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때로는 협력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유형별 특성을 비교를 해보면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협의회형은 복지 수요를 파악을 한다면 공존형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독립형은 독자적인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모금회의 기능으로는 협의회형은 협의회 부서로 기능을 하고 공존형은 민간의 재원을 모금한다든지 협의회의 정보를 바탕으로 모금을 배분한다든지 그리고 독립형은 모금을 한다든지 자체활동 및 민간의 재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도 있겠죠. 협의회형의 장점은 전문 집단에 의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존형은 협의회형과 독립형의 현재도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형은 운영의 신속성 및 용이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책 공동모금 활동의 모금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 조직과의 관계 유형별로는 협의회형은 단점으로는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유발할 기회를 제한을 하고 또 채택한 국가로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입니다. 공존형은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서 그것을 살리지 못하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채택한 국가로는 일본이나 캐나다입니다. 독립형은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독립형을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홍콩, 인도, 필리핀, 한국이 독립형을 선택을 해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공동 모금 활동의 모금 방법이나 배분 유형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10장 2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